계속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정상개별원가. 우리가 그냥 개별원가는 뭔지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뭐 정상개별원가 이게 뭐냐.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개별원가하고 정상개별원가의 차이는 다른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조간접비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거는 요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 실제 제조간접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를 예정해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제조간접비로 배부하는 방법이 정상개별원가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실제 원가에서는 재료비도 실제, 노무비도 실제, 제조간접비도 실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정원가 계산은 재료비도 예정, 노무비도 예정, 제조간접비도 예정 가격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요게 예정원가예요. 그런데 정상개별원가는 정상원가 계산은 재료비는 실제로, 노무비도 실제로,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는 게 요게 바로 정상개별원가예요. 그러니까 정상원가 계산은 재료비나 노무비는 실제로 가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를 하겠다 이 소리죠. 그럼 예정 배부가 왜 필요하냐? 예정 배부의 필요성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특수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1번 기계, 2번 기계, 3번 기계 주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료가 얼마 들어갔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1번, 2번, 자, 3번에 얼마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도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1번 제품을 6월 10일 날 완성을 했고, 얘는 6월 25일 날 완성을 했고, 현재 얘는 제조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게에다가 1번 제품을 주문한 사람이 자, 6월 11일쯤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1번 제품은 6월 10일 날 완성이 됐다며. 그럼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가게 앞에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탁한 사람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부탁한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휴, 사장님 다 만드셨네. 자, 얼마예요? 가져갈게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장님 글쎄요, 얼마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손님은 뭐라고 그래? 에이, 사장님, 뭐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장난 놓으세요? 장난하세요? 이러잖아요. 응? 다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얼마에 팔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대. 그래, 사장님 왜 결정을 못 해요? 그랬더니,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부탁한 물건의 재료값도 알겠고 노무비까지는 알겠는데 제조간접비가 얼마 들어간지를 아직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제조간접비는 6월 말이나 돼야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6월 말일 날. 그래서 6월 말일 날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이놈을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서 자, 이놈의 원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다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할 건데 제조간접비가 6월 말일 날 나오는데 6월 11일 날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죄송한데요 7월 1일 날 오시죠. 그러면 그 손님이 7월 1일 날 잘도 오겠다. 그런 문제가 있죠. 자, 따라서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건을 만듦과 동시에 원가 계산을 바로 예정에 의해서 해버리겠다. 이게 예정원가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원가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예정 원가 계산으로 했어요. 그럼 그게 실제가 정확해요? 예정이 정확해요? 물어보는 내가 참, 지금 강의를 듣는 분은 뭐라 그래요? 미친놈. 별걸 다 물어보네. 속으로. 당연히 실제 원가가 정확하지. 예정 원가가 뭘 정확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 원가 계산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예정 원가의 필요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앙드레신 패션 원피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피스를 하나 만들 때 재료비는 얼마냐? 재료비는 한 벌당 이제 10,000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한 벌에 재료는 10,000원. 근데 이달에 몇 벌을 만들었느냐? 100벌을 만들었어요.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100벌이니까 100만 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노무비는 한 벌당 5,000원씩이에요. 그럼 50만 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제조간접비는 어떤 것들이에요? 주로 집세나 전기세나 수도료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지. 그게 얼마냐? 1월 달에는 한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250만 원이 제조원가고 100벌을 생산했으니까 한 벌당 원가는 25,000원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꽃피는 봄이 왔어요. 5월 달. 5월 달에는 여기서는 100벌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1,000벌을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재료는 1,000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벌당 10,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노무비는 500만 원 들어가겠지. 한 벌당 5,000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제조간접비는 그럼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100벌 만들 때나 1,000벌 만들 때나 재료비나 노무비는 변동비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만 제조간접비는 거의 다 고정적인 성격을 띈 게 많죠. 물론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정 제조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얘가 110만 원밖에 더 들어가겠냐고. 전기세, 수도세만 더 쓰겠지. 그러므로 5월 달에 만든 원가는 1,610만 원이고 1,000벌로 나눠주면 한 벌당 16,100원이 돼버려요. 즉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1월 달에 만든 제품, 똑같은 제품인데도 1월 달에 만든 제품의 원가와 5월 달에 만든 제품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그래요? 조급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정으로 가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들어갈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가 얼마쯤 들어갈 거냐? 이걸 예상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00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또 더 들어간 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1,300만 원쯤 한 1,400만 원쯤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재료비법으로 예정을 하겠대.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만들 옷이 얼마인지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자, 1월 달에는 100벌, 자, 5월 달에는 1,000벌. 그러면 평균 잡아서 얼마 들어갈까? 한 평균. 뭐 이건 아무렇게 해도 좋은데 계산하기 내가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자, 한 달에 100벌이죠. 그러면 어느 날은 100벌, 어느 달은 1,000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 대충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한 2,800벌 이럴까? 그냥 편하게. 그럼 2,800벌이면 1년 동안에 들어갈 재료비는 2,8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때 제조간접비를 자, 예정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들어갈 재료비가 한 2,800만 원 예정되고 1년 동안에 들어갈 제조간접비가 1,40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정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0%가 나오면
1월 달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100만 원에 50% 50만 원. 5월 달에는 11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죠. 1000만 원에 50% 5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원가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20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00이 되나? 여기는 2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100벌로 나눠주면 한 벌당 원가는 2만 원에 자 2천만 원을 1000벌로 나눠주면 한 벌당 원가는 2만 원씩 평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정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으로 평균을 했을 때는 실제 원가는 왜곡되게 되는 거다. 따라서 예정 배부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과거에는요 재료비도 예정, 노무비도 예정 그랬어요. 그리고 제조간접비도 예정. 그게 우리 아까 얘기한 예정 원가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 머리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재료비나 노무비는 구태여 예정 배부할 필요가 없어. 왜? 실제로 제품을 만들면 재료 얼마 들어갔다, 노무비 얼마 들어갔다는 건 실제 원가가 가능하잖아요. 다만 제조간접비만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거니까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재료비도 예정, 노무비도 예정, 제조간접비도 예정.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을 하다가 80년대 중반에 가서 뭐가 도입이 되느냐. 재료와 노무비는 실제로 가고 제조간접비만 예정으로 하자라는 원가 계산이 도입이 됐는데 그 이름을 정상개별원가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개별원가라는 말이 나오면 재료비와 노무비는 실제로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는 것이다. 배부하는 방법 실제 배운 거하고 똑같이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총재법 요걸 이용하시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슬슬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예정 배부가 쉬워요. 더 쉽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제 원가 계산 문제보다는 예정 원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파트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조업도나 계절적 변동에 대해서 제조 원가가 평준화되잖아요. 아까 실제로 했을 때는 1월 달의 원가와 5월 달의 원가가 서로 왜곡되지만 예정 원가를 정상 개별 원가로 하게 되면 평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원가 관리나 성과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정상 개별 원가의 장점이에요. 자, 길잡이. 제조지휘소별 제조원가를 계산하라. 제조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며 예정 배부율은 130%다. 제조지휘소 1, 2번은 완성되었다.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이제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대로 그림 그리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세 가지네요. 지휘소 1번, 2번, 3번. 합계. 그 다음에 이제 월초, 기초가 23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35만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46, 34, 21 하여 101.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22, 20. 그 다음에 16 하여 58.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제조간접 원가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때 제조간접 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며 직접 노무 원가의 130%, 예정 배부율이 130%래. 그러면 요놈의 130%, 요놈의 13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계산해 보면
22만 원 곱하기 1.3 하면은 28만 6천 원이고, 여기는 26만 원 들어가나요? 자, 20만 원 곱하기 1.3 하면은 26만 원. 그 다음에 16만 원 곱하기 1.3 하면 20만 8천 원. 그러면 58만 원에 1.3 해주면 75만 4천 원. 그러면 요거 3개 더 해보세요. 286, 260, 208 더 해주면 75만 4천 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노무비가 우리가 1번 만들어요. 그럼 직접 노무비 얼마 발생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제조간접비 130%. 여기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1번 제품 만들었어요. 6월 10일 날 만들면 원가 계산 가능하고 6월 26일 날 이놈 만들었으면 원가 계산이 바로바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조지에서 1, 2번은 완성되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집계된 금액과 여기에 집계된 금액 요거 합하면 얘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다. 이 소리.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는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 522페이지의 정상 개별 원가를 먼저 해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에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시면 506페이지가 나와 있죠. 506페이지의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제조간접 원가를 미리 배부하는 것을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라고 한다. 자, 제조간접 원가를 실제 발생액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경우 제조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원가 계산 기말에 집계가 되어 각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 원가의 배분과 제조원가의 산정이 원가 계산 기말까지, 그러니까 월 중에 물건을 만들었어도 월 말까지 지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결점을 해소하고 제조원가의 신속한 계산을 위하여 제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사전에 산정해요. 제품을 완성할 때 제조간접 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것을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라고 한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하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어떻게 찾느냐? 그 밑에 볼까요? 길잡이 문제. A, B, C 세 제품을 생산하는 각 회사의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해라. 단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나 제조간접비 예정은 언제 하느냐? 연초에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는 X 1년 초에 우리 회사의 1년 동안의 제조간접비가 4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정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럼 우리는 기억할 게 언제나 총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0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들어갈 노무비, 우리 회사는 노무비법이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예정할 수 있죠. 우리 아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예정을 하는 거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노무원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아까 한 벌에 5,000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벌 정도 생산할 것이냐 계산해서 곱하기 5,000 하면 그게 노무원가의 예정 배부액이 되겠죠. 그래서 25만 원. 그러면 우리 회사는 노무비가 25만 원 들어갈 때 제조간접비는 4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되느냐? 예정 배부율은 160%, 1.6, 160%가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A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만들었는데 자,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재료비나 요건 생략을 하고
노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여기가 8만 원 실제로 들어갔고 여기가 12만 원 들어갔고 여기가 5만 원이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제주간접비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1.6 하면 얘는 12만 8천 원이고 얘는 12만 원에 1.6이네. 자, 다시 1.6 맞나요? 맞고. 그 다음 12만 원 곱하기 1.6 하면은 얘는 19만 2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5만 원에 1.6 하니까 얘는 8만 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각 제주간접 원가의 배부가 나와 있죠. 그래서 A 제품은 12만 8천 원, B 제품은 19만 2천 원, 그 다음에 C 제품은 8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예정 배부는 쉽다라는 거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래는 예정을 했는데 당연히 실제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요. 자 먼저 기억을 합니다. 언제나 예정이 먼저예요, 실제가 먼저예요? 당연히 예정이 먼저죠. 그러면 내가 제주간접비가 10만 원 들어갈 거로 예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9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이가 10,000원 원 차이가 났죠? 자, 문제에서는 예정 배부가 과대하냐, 과소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준을, 예정을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이 소리야.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10만 원을 했는데 9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10,000원이 과대 계상된 거죠. 그래서 10,000원 과대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는 12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2만 원을 적게 했네요. 그러면은 2만 원을 과소 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배부 차익의 회계 처리 방법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되돌아오기로 하고, 자 우선 이번에는 문제를 가지고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주간접비의 예정 배부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제일 잘 나온다 그랬는데 우선 514페이지 보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참 굉장히 어려운 것들로만 나왔네. 아, 미치겠어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 당기의 제주간접 원가의 예산은 30만 원이고 예정 조업도는 10만 시간인데 실제 조업도는 12만 시간이다.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시간에도 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나 예정을 먼저 한다 그랬죠? 연초에 예정을 하는데 어떻게 예정한다 그랬어요?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의 이 제주간접비가 얼마쯤 들어갈까 예산을 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당기의 제주간접원가 예산을 얼마로 짰느냐? 30만 원으로 짰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 뭐를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느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대요. 그럼 연초에 우리는 1년 동안에 몇 시간 작업을 할 건가 예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정하겠죠? 그랬더니 몇 시간 작업한대요? 예정 조업도 10만 시간 작업한대. 이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시간당 3원, 여기 나오잖아. 다시 한번.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간접비의 예정 배부는 연초에 한다. 그러면 1년 초에 1년 동안 우리 회사의 제주간접비가 대충 얼마 들어갈 건가 예산을 잡는다. 그랬더니 얼마 잡았어요? 30. 그 다음에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시간법이래.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몇 시간 노동을 할 건가 예정을 하겠죠. 그랬더니 예정 조가 10만 시간. 그러면 1시간 작업할 때 3원씩 제주간접비가 배부되겠구나. 예정됐죠? 그랬는데 이달에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12만 시간을 작업한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연초에 1시간 작업할 때 3원씩 제조간접비가 배부될 거다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더니 12만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만 시간에 3원을 곱하면 36만 원이 우리 회사의 당월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가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정과 실제를 비교하면 여기서 차이가 나올 텐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 차이가 3만 5천 원이 과대하게 나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실제는 얼마냐 이 소리야. 그러면 예정과 실제와의 차액. 자, 예정이 많어. 36만 원을 했는데 3만 5천 원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는 32만 5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2만 5천 원.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36만 원을 예정했는데 실제 발생액은 32만 5천 원이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3만 5천 원 많이 했네. 그러면 답은 3만 5천 원 과대. 이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걸 출제자가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주고 얘를 찾는 문제를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주고 거꾸로 얘를 찾아내는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2번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X1년 제조간접비 예상은 10,000원이고 예정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다. 자, 실제 노무 시간이 9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과소 배부액이 1,000원이었다면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 얼마냐?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이해를 해 보시면 우리 회사는 연초에 제조간접비를 얼마? 10,000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10,000원을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노무시간법이니까 몇 시간 작업할까 예상을 했더니 100시간 작업할 거라고 예정을 했어요. 그러면 100시간 작업할 때 10,000원이면 시간당 100원씩의 제조간접비가 들어가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노무시간이 90시간을 사용했대요. 실제로. 그러면 90시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90시간이니까 100원 이래가지고 9,000원 이거 실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요 실제는 사용시간 실제로 90시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제조간접비가 100원씩 들어갈 걸로 예정을 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9,000원 요게 예정 금액이 되는 거죠. 아,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가 9,000원 들어갈 걸로 예정을 했구나. 근데 이제 실제가 얼마 나왔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차이가 나올 텐데 차이가 1,000원이 과소하게 배부되었다. 1,000원이 과소하게 배부되었다. 그러면 예정을 1,000원 적게 했다는 거지 실제보다. 그러면 실제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은 더 어려운 거예요. 3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일시정지 시켜놓고 3번 해봐요. 하면 뭐해? 어차피 틀릴 건데. 틀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난 안 틀렸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틀려요. 자, 3번 봅시다. 주식회사 빵방장은 직접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 예정 노동시간은 1,1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가 9,000원이 발생하였고 만일 제조간접 원가가 500원이 과소 배부되었다면 제조간접 원가의 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였겠냐? 무슨 뭐 이런 개떡 같은 문제가 나오냐? 자, 그거를 우리 조금 아까 했던 2번에다 대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예정 배부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2번 문제로 연초에 제조간접비를 10,000원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100시간으로 예정 그래서 100원이 나오죠. 요게 배부율이잖아요. 요게 예정 배부율. 그러면 요 예정 배부율을 그 다음에 실제 시간에다가
곱하는 거죠. 실제 시간이 90시간. 그러면 90시간에다가 100원을 곱하면 9,000원. 요게 예정 아니냐. 요게 예정인데 실제 발생액이 자 10,000원이 나온 거죠. 10,000원이 실제가 나와서 1,000원이 과소하게 배부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3번 문제는 직접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고 예정 노동시간은 1,100시간이래. 자, 이때 실제 제조간접비는 9,000원이고 만약 제조간접 원가가 500원이 과소배부되었다. 그럼 언제나 예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가 나와서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9,000원이다. 그 다음에 500원이 과소배부되었다. 그러면 얘는 8,500원이 들어갔다 이 소리 아니에요. 8,500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로는 9,000원이 들어갔으니까 500원이 과소배부된 거죠. 그러면 이 8,500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제 시간에다가 여기서 나와 있는 예정 배부율을 곱한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실제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1,000시간. 그럼 1,000시간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산출해서 나온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이거 아니냐. 그러면 8원 50전을 곱했겠네. 그래서 답은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의 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8원 50전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제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그냥 제가 잠시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원래 쉽게 내면 자 1년간 제조 간접비의 연간 예정 금액은 연간 예정액은 9,350시간이다. 9,350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자 1년 동안에 1,100시간 작업할 거다. 이렇게 준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2번처럼 준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는 9,350원. 그 다음 예정시간은 1,100시간으로 예정하였다. 그러면 1,100시간 작업할 때 9,35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1,100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8원 50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1,000시간 작업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건데 지금 출제자는 얘를 안 줘놓고 요것만 줘놨죠? 요것만 줘놓고 얘를 안 줘놨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완벽한 응용 문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지금 514페이지에 1번, 2번, 3번 요거는 굉장히 이 정상 개별원가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요즘의 출제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개념은 어때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런 소리구나. 알았어. 그러면 돼요. 그냥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부수적으로 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면 그 1월 달에 제조간접비는 실제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정으로 하면 우리 아까 앙드레신 패션에 예를 든다면 그 대신에 5월 달에는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틀려지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이 회계가 바로 과학적이라는 거. 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원가계산은 예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100원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보내느냐? 제공품으로 보내죠. 그런데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느냐? 90원이 발생했어요.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경비 하여 그래서 9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정은 100원인데 실제가 90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차이가 1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원 나오면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제조간접비 차이 10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제공품 계정이 그려지죠? 그럼 제공품의 기초, 자, 직접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이제 제조간접비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 제조간접비가 얼마? 100원이 예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100원이. 실제는 90원이지만 요 제공품에 오는 금액은 언제나 예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제품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여기에 들어간 놈이 400원이라고 하고요. 다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 만든 놈의 원가는 500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세 개가 전월, 2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여기까지가 400원이고 제조간접비가 100원이라면 500원이 제품의 제조원가죠. 다 만들었다면. 그러면 자,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자, 제품 계정에 기초는 없다 그래요. 기말도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번에 만든 게 제공품이 500원이죠. 그럼 얘가 다 팔아봐요. 다 팔아버리면 제품은 어디로 가느냐? 매출 원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 매출 원가는 제품에서 500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손익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 손익. 자, 손익 계정에 보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5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기에 800원의 매출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매출이익이 얼마로 나타나요? 300원으로 나타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는 아니잖아. 실제는 얼마예요? 실제는 90원이야. 실제는 제조간접비가 100원이 아니라 90원. 그러면 만약에 얘를 실제로 원가 계산을 했으면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9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잘렸다고 뭐야? 500원으로 해놓고 이거 맞습니까? 이름은 틀리지. 매월 말에 요 차이 난 거를 조절을 해주자 이 소리죠. 그럼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제조간접비 차이의 조절은 우리 아까 100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는 90원 나왔다. 10원 차이가 났으니까 요걸 제조간접비 차이로 보냈고, 그러면 요 제조간접비 차이를 월 말에 요걸 어디로 보내느냐? 그냥 바로 손익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손익으로. 그러면 손익으로 보내게 되면 자, 손익계정 대변에 제조간접비 차이가 10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 얼마가 됩니까? 810원에서 500원 빼면은 얼마가 돼요? 310원 이익이죠? 맞습니까? 자, 지금 100원이 들어갈 걸로 예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90원만 들어가잖아, 실제는. 그러면 실제 제품의 제조원가는 490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는 500원으로 예정을 해서 지금 300원 이익입니다 나왔지만 사실은 310원이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예정이 제조간접비 예정이 제공품으로, 제공품은 제품으로, 이거 다 예정이죠? 제품은 매출원가로 예정이죠? 매출원가는 손익으로 예정이죠? 이렇게 천천히 가는 동안에 월 말에 요 제조간접비 차이를 다이렉트로 손익계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면 얼마가 돼요? 310원으로 딱 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게 첫 번째,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요 제조간접비 차이를 어디로 보내느냐? 매출원가로 보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냥 매출원가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제조간접비 차액 요 10원을 매출원가로 보내버리면, 자, 여기 매출원가 계정이죠? 매출원가 계정에, 자, 제품이 500원인데 매출원가 대변에 제조간접비 차이가 10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손익으로 490원 이렇게 가면 손익계정 차변에 매출원가가 490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490원짜리를 800원에 파는 걸로 되잖아요. 310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뭐야? 맘 놓고 틀려. 맘 놓고 예정으로 해도 월말에 가서는 차이 난 거를 여기서 수정해버리게 되면 손익계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맘 놓고 틀리셔도 좋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영업의 손익으로 바로 대체하는 법. 두 번째는 매출원가로 보내서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법.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매출원가법이나 또는 이 손익으로 가는 방법은 좀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잘못되어 있느냐? 그러면 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전제를 했어요? 기초도 없고 기말이 없다라는 걸 전제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덜 판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초는 얼마였었느냐? 자, 이제 기초가 있었고 자, 여기서 얼마 만들었어요? 500원 만들었지? 500원 만들었는데 반만 만들었다고 그래봐요. 250원? 그럼 기말이 250원. 그러면 250원 만들었는데 반만 팔렸다고 그래봐요. 125원. 그러면 기말이 125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로는 제품에서 얼마 와요? 125원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손익으로 125원 이렇게 넘어올 건데 자, 우리 아까 차이 난 게 10원 차이 난 거를 무조건 다 매출원가나 손익으로 보내면 안 되지. 그 10원 차이 난 거에는 못 만든 것도 있고 안 팔린 거에도 자, 못 만든 거나 안 팔린 거나 요 매출원가 이 세 개 속에 10원이 다 공통적으로 개입된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차액 10원 나온 거 10원을 전액 손익으로 보내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전액 매출원가로 보내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그러면 우리 아까 차이가 10원 나왔네. 10원을 어떻게 해요? 250원, 125원, 125원의 비율이니까 1로 5원을 보내주고 1로 2원 50전 보내주고 1로 2원 50전을 보내주는 게 요 차이 나는 10원을 이렇게 쪼개주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충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만 기억하시는 거야? 자, 제조간접비를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가 나옵니다. 그럼 예정과 실제와의 차액이 요게 제조간접비의 차이인데 제조간접비의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다? 세 가지가 있는 거다. 하나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손익.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법. 뭐라고 쓰는 거예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말의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로 쪼개는 방법. 그거를 보충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충률법에서는 요거를 제공품으로 5원, 그 다음에 제품으로 2원 50전, 그 다음에 매출원가로 2원 50전 이렇게 쪼개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요게 바로 보충률법. 근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는 보충률법이 가장 정확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걸 계산하는 게 너무나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관사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다.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고 모르면 말고 한 문제 버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틀리건다.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아는 문제만 푸는 게 최선의 방법. 근데 지금 들어보면 타당하네. 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